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의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5인 체제의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취임 당일 결정한 박문진 이사 선임은 본안소송 판결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공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의 임명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의 의결로 MBC 대주주 박문진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재판부는 방통위가 새 박문진 이사로 6명을 임명 처분한 것은 판결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으로 인해 기존 박문진 이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임명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고요. 방통위는 즉각 항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번 결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은 5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대통령 추천 2인만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독임제처럼 결정하는 건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박문진 이사들이 본안 소송을 통해서 이제 심의 의결에 관련된 뭐 이런 소송들을 내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뭐 낼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제 방통위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했다 그러지만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입장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됐잖아요. 네. 그때 법을 만들 때 여야는 위원 구성의 정치적 다양성을 넘어서 방송의 다양성 교연을 위해 방통위를 여야 3대 2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네네. 재판부가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청인인 그 기존의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은 이미 네.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나요?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된 건 맞습니다. 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2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기 만료된 이사는 본래의 이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고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기 만료된 이사 등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후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고 밝힌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임기 만료된 이사들이 그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럼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회는 기존의 이사회가 법원의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계속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구도대로 야6, 여3의 6대3 이사회 구도가 유지되는 겁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MBC 경영진 교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법원에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5인 체제 구성이 시급해졌습니다. 국회에서도 방통위원 추천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민주당에서는 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네. 또 법원에서 본안 재판은 아니지만 2인 체제의 불법성을 인정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빨라질 수도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헌재가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법원에서는 예전에 그 네. 권태선 박문진 이사의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때 방통위 2인 체계의 의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번 결정이 처음은 아닌 겁니다. 네. 방통위가 박문진 권태선 이사를 임명한 후에 2인 체제의 의결로 후임 이사를 임명한 데 대해서 이제 그 집행정지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때 서울고등법원은 2인 위원만의 결정은 방통위 입법 목적을 제외할 우려가 크다라고 항고 기각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MBC의 공정성 실현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의 심의 의결에 따라 임명된 박문진 이사에게 법으로 보장된 3년의 임기와 이사로서의 심의 의결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건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왜 취임 당일에 네. 무리하게 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했느냐 하는 건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대목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도 있거든요. 네. 방통위 전현직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까지니까 시간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에 절차를 밟았더라면은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도 이진숙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따른 절차를 밟고 야당에도 추천을 요청했다면은 야당이 수세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즈음에 야당이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취임하자마자 탄핵하겠다 이런 엄포를 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준숙 위원장이나 김태규 부위원장은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 8월 14일 과방위 청문회에서 탄핵 당할까 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서둘러내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맞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안건을 올린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야당에서 취임 즉시 탄핵하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야당 의원들은 불법 행위가 있어야 탄핵 소추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 불법 행위라는 게 5인 체제인데 2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게 불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같은 불법 행위가 있어야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지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탄핵 소추를 하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